이 영상은 파이썬 기초 문법의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되는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자료, 즉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에 담겨지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자료형과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묶어서 다루는 컨테이너 자료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 자료형에는 정수를 다루는 인트,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다루는 플로트, 문자열을 다루는 str,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불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료형에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리스트, 한 번 만들면 수정할 수 없는 튜플,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딕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형들은 각각의 특징과 용도가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료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비교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파이썬의 연산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한 산술 연산자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칙 연산을 위한 연산자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몫을 구하는 연산자, 거듭 제곱을 구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한 연산자입니다. 파이썬에서 등호는 같다가 아닌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x 등호 10은 x의 10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함께 쓰는 복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면 코드를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의 관계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데요.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호와 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특히 값이 같은지 비교할 때에는 등호를 2번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논리 연산자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검사할 때 사용하는 AND와 OR, 조건의 결과를 반대로 뒤집는 NOT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 때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는 if, elif, else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특정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데요. for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할 때, while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반복문을 더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break와 continue라는 특별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break는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할 때, continue는 현재 반복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흐름 제어문들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들을 묶어둔 것인데요. 마치 수학의 함수처럼 입력값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수는 크게 정의하는 부분과 호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 뒤에 함수의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죠. 매개 변수는 함수가 동작할 때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동작이 끝나고 결과를 반환할 때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필요한 인수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 인수는 함수 정의 부분에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값입니다. 즉 인수는 함수가 동작할 때 필요한 재료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환값이 있는 함수라면 함수의 호출 결과 반환된 값을 변수에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요소인데요. 관련된 데이터와 함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크게 정의하는 부분과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뒤에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클래스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별한 함수예요. 두 번째는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객체의 동작을 정의합니다. 세 번째는 속성입니다. 객체가 가지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클래스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스턴스화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괄호 안에 필요한 인수를 전달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한 객체를 변수에 담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객체의 메소드는 객체.메소드로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고 속성은 객체.속성명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는 괄호를 써야 하고 속성에 접근할 때에는 괄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듈은 함수, 클래스, 변수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관련 함수들은 math.py에, 날짜 관련 함수들은 datetime.py에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 파일에 모아두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모듈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모듈만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모듈을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import 모듈명입니다. 모듈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import 모듈명 as 별칭으로 별명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듈에 포함된 특정 함수나 클래스만 가져오고 싶을 때에는 from 모듈명 import 함수명, from 모듈명 import 클래스명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패키지는 여러 모듈을 디렉토리별로 모아 구조화한 것입니다. 연관된 모듈들을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도 깔끔하게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여러 모듈과 패키지를 모아놓은 저장소인데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서드파티에서 개발한 외부 라이브러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파이파이라는 저장소에서 관리되며 pip 인스톨 명령어를 사용해서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파이썬에는 정말 다양하고 방대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머신러닝, 딥러닝, 웹 개발, 웹 크롤링, 업무 자동화, 사물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이 밖에도 방대한 라이브러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덕분에 이미 잘 만들어진 도구들을 활용해서 복잡한 기능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의 핵심 기초 문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면서 파이썬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